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입학처 사정관 유영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 날씨에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올해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현재 고2 학생들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 관련된 내용만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요. 2024학년도 주요 기본사항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수시에서 58%, 그 다음에 정시에서 약 42% 선발할 예정이고요. 정시 모집은 아까 42%로 말씀드렸지만 보통 해마다 수시에서 미충원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수시에서 추가 합격이 보통은 4번 도는데요. 4차까지 진행했을 때에도 충원이 다 되지 않는 인원들이 정시로 넘어가면서 작년도에는 실제 선발 인원은 약 47% 정도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조금 더 비중은 있지만 거의 반반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양한 전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형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뒤쪽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특기자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이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으로 크게 나뉘고요. 종합 전형 안에서는 4가지 전형으로 나눕니다. 활동후 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전형이 있는데 작년에는 5개 전형 내에서 서로 중복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추천형과 국제형 2개를 쓰려고 했을 때 중복 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올해는 추천형과 활동후 수형만 2개만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그 외에는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형 쓰고 국제형 쓰는 게 가능하고요. 또 활동후 수형과 기회균형 1 이렇게 같이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형과 활동후 수형 간에서만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점,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서 추천형, 교과 전형의 저희가 이제 추천 인원이 기존에는 제적 인원의 5%였는데요. 올해부터는 학교별로 최대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로 추천을 받는 걸로 변경을 했고요. 또 하나는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60%, 그 다음에 면접이 40%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70%, 그 다음에 면접이 30%입니다. 근데 면접이 30%로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의 영향력은 여전히 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추천형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대상 배수가 조정이 됐는데요.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불리우는 이 전형들에 대해서 그 전형 플러스 특기자 전형까지 해서 기존에 저희가 인문 통합 계열이 2.5배수 선발을 했었는데요. 2.5배수에서 3배수로 늘어났습니다. 3배수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문턱이 조금 더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회가 많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형 1의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80명을 선발했는데요.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10% 이상을 충족을 시키고자 1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회균형 1으로 혹시라도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회균형 1에 지원하시기를 적극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약학과로 불리우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가 있는데요. 이 2개 학과가 작년에는 별도의 전형이었던 첨단 융복합학과 특별 전형에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여러 가지 전형으로 나뉘어져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학과와 IT융합공학과는 작년에 2개 전형에서만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4개 전형으로 나뉘어져서 선발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가 작년에는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00명으로 대폭 확대가 돼서요. 모집 인원이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학과인데요. 인공지능학과가 작년에는 34명 선발했었는데 올해 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인공지능학과가 늘어난 게 어떤 포인트가 또 중요한 거냐면 인공지능학과가 늘어난 게 저희 연세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들도 같이 첨단학과가 순증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첨단학과의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상위권에 있는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루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전체적인 커트라인이 전년도보다는 살짝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4학년도 수시 모집 각각 전형별로 조금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인데요.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3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수생이나 삼수생 같은 졸업생들은 지원이 불가하고요. 또한 특성화고 영재학교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교별 최대 10명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를 합니다. 이 정량평가라는 건 뭐냐면 학생의 상기부를 사정관들이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시스템적으로 돌려서 이 학생은 몇 등급 이렇게 딱 하나의 수치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줄을 쫙 세워서 거기서 5배수로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뭐 세특이 어땠건 어떤 교과를 들었건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는 정량적으로 먼저 교과 전형에서 1단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배수 선발을 하면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갑니다. 면접은 재시문 기반 면접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면접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성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보다 10% 늘어난 70%, 그 다음에 2단계 성적 면접이 30%의 비율로 그 최종 합격자가 가려집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은 교과를 군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영 과목 A, 반영 과목 B로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반영 과목 A는 보통 생각하시는 주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입니다. 이 교과군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공통 과목 30%, 일반 선택 50%, 진로 선택 20%의 비율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들어가고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Z 점수 50%, 일반 등급 점수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A, B, C로 성취도가 나뉠 때 A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만점이 부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국영수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어떻게 반영하느냐? 9등급만 안 받으시면 되고요. 성취도가 C만 안 나오면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연세대에 지원을 하면서 9등급이나 C가 나오는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감점이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혹 제가 한문이 뭐 6등급인데요, 7등급인데요, 괜찮습니다. 9등급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전년도 추천형의 경쟁률인데요. 경쟁률은 대략 작년 평균이 5.8대 1이었습니다. 자, 아까 1단계에서 5배수 선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웬만한 학생은 평균적으로는 다 1단계를 통과를 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은 게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면접은 재시분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학생이 뭐 학생부를 보면서 제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면접이 아니라 재시분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있고 그 답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도출해 나가는가 그거를 평가를 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면접은 그 학생만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부담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 만약에 현재 고3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만 꾸준히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활동후 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1, 2로 총 4가지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활동후 수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등학생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가 있고요. 뭐 이미 졸업한 재수생, 삼수생 학생들도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진행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추천형과는 다르게 여기는 서류평가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는 거고요. 1단계에서 인문통합 계열이 3배수, 자연 계열이 4배수로 선발을 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2단계에서 재시문 기반 면접을 똑같이 보고요. 반영 비율은 1단계 성적 서류평가가 60%, 2단계 성적이 40%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활동후 수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국어, 수학, 탐구 1, 2 했을 때 국어, 수학 중에 한 개 과목 포함해서 2합 4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영어 3등급이랑 한국사 4등급 이내는 별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어느 과목 보셔도 상관없으시고요. 탐구도 사탐을 보시든 과탐을 보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확통을 제외한 미적, 기하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만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수학을 포함해서 2합 5이고요.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은 똑같이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앞서 보여드렸던 인문계열도 그렇고 자연계열도 그렇고 탐구를 볼 때 저희는 평균을 내지 않습니다. 개별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리원이랑 화학원을 봤는데 물리원이 몇 등급이 나왔건 상관없이 화학원이 1등급이 나왔고 수학이 4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2합이 5가 되죠. 그러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영어, 한국사는 별도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담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합계열이라고 불리우는 생활과학대학이랑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어느 계열이든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수능 최저를 맞추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 치대, 약대라고 불리우는 의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확통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탐구도 과탐만 가능하다는 건 자연계열과 똑같지만 하나 다른 점은 국어, 수학 중에 한 개 과목 포함해서 1등급 2개 이상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 1등급이 나오고 국어가 1등급이 나왔다. 그래도 가능한 거고요. 수학이 1등급 나오고 물리원이 1등급 나왔다.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다. 활동후 수영의 작년 경쟁률은 대략 9.6대 1, 평균적으로는 약 10대 1 정도 됐었고요. 이제 그 교과전형 추천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활동후 수영은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표를 따로 가져왔는데요. 먼저 지원 자격에 있어서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3만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 평가가 정량평가인지 아니면 서류평가를 하는 정성평가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뭐 배수의 1단계 배수의 차이도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또 여기서 면접평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면접평가는 제시문 기반 현장 녹화 면접이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래 수능 이전에 보는지 수능 이후에 보는지가 다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능 이전의 면접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결시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능을 어떻게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응시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뭐 특목고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지는 않지만 사실상 본인들이 내신이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고가 9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의 내신이 우수한 1등급 대학생이 다 모여 있고 수능 이전에 보기 때문에 결시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면접의 비중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합니다. 반대로 활동후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능을 굉장히 잘 본 학생들이 수시에서 납치당할까봐 안 오고요. 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못 맞춘 학생들이 안 옵니다. 또 수능 최저가 간당간당하게 걸릴 것 같은 학생들이 우선 면접에 오지만 결국에는 수능 최저가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또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학생들 저런 학생들 다 빠져나가고 또 추가 합격도 보통은 교과 전형은 한 바퀴를 돌지 않지만 활동후 수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평균적으로 한 바퀴 그 다음에 많았을 때는 한 바퀴 이상 한 1.56 정도까지 돕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활동후 수영은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에 참여하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 확률은 7,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과 전형 추천형에 대비를 하시게 된다면 특히나 면접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더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활동후 수영으로 지원하시게 되면 면접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수능 최저를 좀 더 열심히 맞추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인데요. 국제형은 뭐냐면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는 단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전형입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저희 연세대에 있는 단과대학 중에 공과대 다음으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대학이고요.
여기는 쉽게 설명드려서 4년 동안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뭐 영어를 원어민처럼 프리토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영어로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한 큰 거부감은 없어야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해외고 검정고시 분들은 여기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국내고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고에서는 모집 단위가 아시아학 전공과 그 융합인문사회과학부라고 불리는 하스, 그 다음에 융합과학공학부 ISE 이렇게 총 3개의 모집 단위를 선발을 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3배수 선발하는 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호 수형과 동일합니다. 근데 2단계 면접을 가는데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음. 그러니까 영어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시문이 보통 가나다라 나오면 그 중에 한두 개의 지문은 영어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답변은 대신에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지원할 때는 영어 독해를 하는 게 큰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단계 60%, 2단계 40% 반영하는 거는 활동호 수형과 동일합니다.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인문계열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수학은 어떤 과목 보셔도 되고 탐구도 어떤 거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 영어 1등급이 있습니다. 영어 1등급을 작년에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이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은 현재 고3 학생들은 특히나 더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영어 1등급 맞추는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대신에 영어 1등급과 한국사 4등급 제한 나머지 국어 수학 중에 한 개 과목 포함해서 2합 5는 앞에 활동호 수형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기회균형 1이랑 2가 있는데요. 1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학이 다 갖추고 있는 기준이고요. 그 기회균형 2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세대학교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의 전형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 자격이 해당되시는 분들만 사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1단계 서류평가하고 3배수하고 2단계 면접으로 넘어가는 건 동일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호 수형과 다른 거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이라는 건데요. 그냥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난이도가 더 쉬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 60%, 2단계 40% 들어가는 것도 동일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논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논술 100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오로지 수능으로 한 방으로 그냥 그 논술로 한 방 합격이 가려지는 거고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각 나뉘고 시험 시간도 120분, 150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교과 통틀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통계 제시문이랑 과학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다기보단 기본적으로 표를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60점, 과학 40점에서 수학과 과학을 논술을 보게 됩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시호강 표에 보시면 그 나와 있지만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보시는 건데 선택할 때는 각 과별로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작년도 논술 경쟁률은 평균적으로는 39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대로, 그러니까 논술은 의대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 약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100대 1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계열들은 보통은 60대 1 아니면 20, 30대 1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개를 붙었어 라는 선배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 논술로 6개 붙었어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술은 정말 한 번 붙으면 그게 정말 물론 평소에 대비가 많이 돼서 붙었겠지만 그 한 번, 두 번 붙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도 잘 안 돌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생각했을 때 논술에 생각이 있다면 논술은 평상시에 정말 많이 대비를 해야 되고 그냥 마지막에 논술에 근접해서 한번 논술로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국제인재랑 체육인재로 나뉘어지는데요. 국제인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과 똑같이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모집 단위만 살짝 다릅니다. 언더우드 학부라는 곳을 들어가는 거고요.
1단계 서류평가, 그 다음에 3배수에서 2단계 면접 넘어가는 건 똑같고,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된다는 것까지 똑같지만, 하나 다른 점이 영어 구술 면접입니다. 이 차이는 이따 뒤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60%, 2단계 40%고요. 경쟁률은 지금 UD라고 보시는 게 국제인재,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고, 하스랑 ISE가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입니다. 경쟁률은 특기자 전형이 5대1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8.7대1, 11.2대1이었습니다. 이 두 개 차이를 비교하는 표인데요. 모집 단위가 다르다는 점도 있고, 수능 최저가 아까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 1등급 맞춰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었지만, 특기자 국제인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국제형 국내고 같은 경우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된다는 거고, 국제인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면서 동시에 영어 말하기 면접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어 말하기도 자신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국제인재, 만약에 내가 영어 독해는 자신이 있는데 말하기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 했을 때는 국제형,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체육인재는 연고전 선수를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선수를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정량, 정성 같이 섞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대면 면접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1단계 90%, 2단계 1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른기회 전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농어촌 학생 예능, 음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랑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발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 학생은 12년 과정이랑 6년 과정으로 분리오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그 과별로 당연히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과별로 모집 인원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인문계열 몇 명, 자연계열 몇 명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농어촌 학생 2명,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15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인문자연계열은 서류평가로만 100이 들어가고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60, 실기 40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의 일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가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본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인문계열, 그 다음에 언더우드 국제대학 선발하는 국제계열, 그 다음에 체능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학은 어떤 과목 보셔도 되고 탐구도 어떤 과목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과탐을 보실 때에는 물화생지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1, 물리2 보는 건 안 되고요. 물리1, 화학1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는 굳이 이 구분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는데, 정시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확통 제외한 미적과 기하 보셔야 된다는 거랑, 탐구는 과탐만 가능하다는 점. 근데 과탐도 그 앞에 인문계열처럼 마찬가지로 물화생지 중에 서로 다른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능계열 음대를 선발하는 거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반영을 하고요. 물론 수능을 안 봐도 정시 음대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이미 핸디캡을 갖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능을 봐야 수능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정시 반영하는 방법은 저희는 아직은 내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만 100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의대를 가고자 할 때는 수능 점수로 1단계에서 2.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2번을 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인적성 면접. 그렇게 해서 1단계 수능 점수 910점과 그 다음에 면접 점수 100점이 들어가고요. 이 면접은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 면접을 결국에는 수능 잘 본 학생이 면접도 잘 봅니다. 그래서 의대로 만약에 정시 생각이 있을 때는 면접에 대한 부담을 먼저 갖기보다는 수능을 먼저 잘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계열 언더우드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수능 점수, 그 다음에 3배수에서 2단계 영어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국제형과 마찬가지로 제시문만 영어이고 답변은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910점 수능, 그 다음에 면접 100점이 합산이 됩니다. 정시는 경쟁률이 대략 한 작년에 3.3대 1 정도 됐고요.
여기에 이제 전형 요소 및 반영 점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한국사 10점은 기본으로 만점을 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감점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 한국사 이해 과목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9월 1일에 정시 5강이 발표가 되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반영 점수에서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좀 뭐 몇 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하실 때 인문 계열은 국어랑 수학에 조금 더 배점이 있구나.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탐에 방점이 있구나. 라는 거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10점 만점을 주고요. 5등급부터 0.2점씩 떨어지는 형태인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차이가 큽니다.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급별로 0.5점 아니면 1점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는 순간 5점이 떨어지고요. 2등급에서 3점 가면 7.5점이 추가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3등급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정시로 들어오고자 하면은 당연히 영어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1등급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2등급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난이도가 쉬워지게 되면은 영어 1등급은 특히나 기본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 고른기회 전형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뽑고 있습니다. 연세한마음 농어촌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연세한마음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고 농어촌은 12년 과정과 6년 과정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열별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까지는 연세한마음이랑 농어촌이 수시랑 정시에서 나누어져서 선발했는데 올해는 고른기회 전형이 다 정시로 넘어오면서 좀 더 정시의 그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고른기회 전형 방법은 일반 전형과 모두 동일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현재 고3 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고2 학생들 바뀌는 2025학년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으로 지원할 때 이제는 면접이 없어집니다. 올해까지는 면접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면접 없이 대신에 수능 최저만 맞추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활동부 수용에서 유지하고 있는 수능 최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학교폭력 이슈가 이제 올해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1호라도 처분을 받으면 아예 추천형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걸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방식도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기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이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제시문 기반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 그냥 좀 더 난이도가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대 면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추천형은 면접이 없어지고 활동후 시험 같은 경우에는 MMI라고 불리는 인적성 면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확인 면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국제인재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언더우드 학부가 인문사회랑 생명과학공학이 별도의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인문사회로 통합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형이 1, 2로 나뉘어져서 선발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기회균형 2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회균형 1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국제형 같은 경우에 영어 1등급 수능 최저를 맞추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학생들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2등급으로 완화된다는 점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학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과학 없이 수학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시 아까 설명드릴 때 뭐 학통을 제외하고 미적기하 보셔야 되고 뭐 자연계열에서 그리고 또 사탐 보시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 현재 고2 학생들부터는 그런 제한 없이 어떤 과목 보셔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과 침공이라고 불리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침투하는 그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인문계열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사탐을 봤을 때 가산점을 주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로 지원했을 때 과탐을 봤을 때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예능계열 음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정시는 모두 다 가군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음대 선발만
나군에서, 서울대랑 같이 나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서울대랑 크게 풀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름기의 전형 예체능 계열은 이제 수시에서 선발 없이 정시에서만 선발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서는 제가 이제 뭐 앞서 이미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다 넘어가고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서류평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만 비교과 활동 증빙이라는 걸 따로 내는 거고, 그 외에 그냥 일반적인 국내 학생들은 사실상 서류평가라기보다는 학생부 평가입니다. 왜냐면 자기소개서도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학생부에서도 사실상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에 있는 성적, 결국에는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평가하는데, 배점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합쳐서 70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30점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간혹 이제 그 진로 선택을 할 때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진로 선택을 선택할 때는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기 지금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그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안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각 과별로 교수님들께서 그래도 이 과목은 듣고 왔으면 좋겠어 라고 선정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과대학만 하나 예시로 따왔는데요. 뭐 물리학과를 가려면 물리학 1, 2는 먼저 좀 듣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화학 1을 듣고,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현재 고2나 고1 학생들은 그 과목을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면접 관련해서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현장 녹화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녹화 면접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가끔 이제 그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면접이 사정관이랑 대면에서 서로 말하는 면접이 아니라 태블릿에다가 녹화를 하는 면접입니다. 근데 왜 녹화를 계속 하고 있냐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면접이 좀 어렵다 보니까 비대면 녹화 면접을 택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녹화를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주고 똑같은 시간을 주고, 그리고 평가할 때 혹시라도 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녹화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돌려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사정관이 뭐 둘이 들어가서 평가를 했다라고 했을 때 둘 간의 편차가 크면은 그냥 그 상태로 끝입니다. 그 학생을 다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녹화를 하게 되면 평가를 했을 때 둘 간의 편차가 크네? 그러면 새로운 사정관 둘이 또 투입이 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정관 간의 관점의 차이를 줄이고자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저희는 녹화 면접이 공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그래서 올해도 녹화 면접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녹화 면접을 할 때는 추천형과 활동호 수형,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출문제는 다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과 관련된 안내 영상이 있는데요. 면접은 저희 연세대학교 입학처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비대면 면접 안내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일부러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고사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조교 한 명만 딸랑 있습니다. 조교가 모든 태블릿을 조작하는 건 다 해주기 때문에 뭐 태블릿을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조교가 다 도와줍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조교한테 이제 이렇게 전달하고 착석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지랑 연습지, 그리고 앞에 패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습 녹화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영상이 잘 녹화되는지, 그러니까 태블릿 기기가 이상이 없는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녹화하고, 이상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분 동안의 지문 숙지 시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8분이 딱 태블릿에 이렇게 타이머가 작동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지를 열어가지고 문제를 보게 됩니다.
태블릿에 계속해서 타이머가 돌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시계를 안 착용해도 상관은 없고요. 1분, 10초, 5초 남았을 때마다 알림이 울려서 이제 면접이 거의 제시문 숙지 시간이 종료되고 있음을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이 8분이 끝나는 순간 10초 동안의 간단한 준비 시간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5분 동안 자동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5분 동안 답변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보통은 2문제 아니면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 2-3문제를 5분 안에 다 말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최소 시간이 2분입니다. 그래서 1분만 말하고 저 나갈게요 라는 건 불가하고요. 2분이 지난 뒤부터 본인이 답변이 다 끝났으면 손을 들면 옆에 있는 조교가 그 면접을 종료하는 것을 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패드에 일부 영상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녹화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퇴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시는 방법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기출문제가 이렇게 첨부 파일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기출문제 그래서 제가 일부 조금 보실 수 있도록 따왔는데요. 기출문제 제가 교과전형 그 작년도 문제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통합계열 같은 경우 이렇게 제시문 가나 다라 일부 통계 제시문 들어있고 문제 1, 문제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 지문을 숙지하는 거를 8분 동안 다 보시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답변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제시문을 숙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이 8분 동안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면접에 대한 문제 대비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똑같이 학업 역량 평가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 준비해도 활동호 수형 문제 보셔도 되고요. 활동호 수형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추천형 문제를 대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과학과 관련된 제시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1, 문제 2, 문제 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물론 문제가 2문제 나올지 3문제 나올지는 그 해마다 좀 다르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물화생지가 다 범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하다가 5분 동안 녹화를 하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라는 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쭉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도 많이 하는데 면접 시간을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가요? 라고 있는데 뭐 면접 시간이 꼭 중요한 건 아니고 답변을 온전하게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되게 소소하게 팁을 드리자면 평소에 연습을 할 때 그냥 녹화를 할 때 그냥 시작할 때 1번 문제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연습을 하시면 돼요. 평소에. 왜냐면 처음에 간혹 이제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를 하면 무의식적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아니면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뭐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블라인드 평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은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아무리 답변이 우수해도. 그래서 절대로 자기소개 안 하는 거를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인사를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사 안 했다고 예의가 없네 감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소 연습할 때 그냥 1번 문제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 끝날 때도 그냥 뭐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전혀 얘기하는 면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면접을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는 영상이고 그 다음에 입학처 홈페이지 그리고 최근에 개설한 인스타를 통해서도 다 전형에 대한 소개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아래에 있는 상담실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우선 여기까지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공통으로 묻기가 그러시면은 따로 그냥 끝나고 개별적으로 나오시면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지금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